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본격적인 회계의 시작입니다. 집중하시고 기운 내시고 자 봅시다. 이 앞 시간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회계를 하기 위한 준비, 즉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계정 과목들을 먼저 정리를 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계가 시작이 됩니다. 교재 14페이지죠. 회계의 순환 과정. 제1절. 근데 여기 보면은 기출문제 표시 있죠. 여러분 교재에 기출문제가 몇 회 몇 회 출제됐다. 뭐 2회 때 몇 회 몇 회 출제, 아니지? 뭐 이번에 있어요. 요 기출문제는 최근 20회 동안에 출제됐던 회차. 그것도 이론 객관식 시험. 실무 말고 실무에서 나온 것까지 표시하면 뭐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론 객관식 문제에서만 그 나왔던 걸 표시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뭐 많이 나왔다고 열심히 하고 안 나왔다고 안 하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러라고 일부러 표시를 해드렸지만 그것만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중요한데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공부라는 거는 시험 출제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공부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닌가? 자기 쓴다는 게 일단 중요한가? 뭐 지난번에나 참고하세요. 자, 먼저 순환과정이라는 거는 거래 발생. 아직은 거래라는 개념을 확실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어쨌든 거래 발생으로부터 재무제표, 재무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이 반복되는 거. 보통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보통은 1년 기준이에요. 1년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더라.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이거 거래 식별. 아직 거래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거래는 잠시 후에 나와요. 그 회사에서 자금의 변동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 경제적 사건, 이게 거래인데 어쨌든 거래를 식별하고 인식. 식별이 뭐고 인식이 뭐지? 따지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아세요. 너무 예민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 너무너무 다 알고 넘어가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효율도 없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일단 그런가 보다 하시고 거래를 식별하고 인식. 그리고 그거를 분계장에 기록을 하는데 그거를 바로 분계라고 그래요. 사실 앞으로 회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계입니다.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거고 분계를 못하면 회계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 공개 강의로 왜 그 분계 특강을 따로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알고 오셨으면 이 부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건너뛰어도 될 정도로 이미 기본적인 건 다 해드렸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건 기초원리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어쨌든 분계를 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라는 거 합니다. 포스팅. 전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시산표, 결산정리사항, 그리고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 끝나면 재무제표, 보고서 작성하는 거. 이런 과정이 정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경영자는 재무 회계의 보고하는 보고 책임자죠. 재무 회계의 담당자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와 정보 이용자, 투자자나 채권자, 거래처 등등 자 정보 이용자와의 정보 전달이 순환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열심히 딸딸딸딸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시작이죠. 거래의 식별, 거래. 자, 여기 기출문제 표시가 몇 개죠? 둘, 넷, 여섯, 20회 동안 8번이니까 꽤 많이 나왔어요. 그죠? 40%가 나왔네? 10번 시험을 보면 4번은 이 부분이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도는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하지는 마시고. 가볼까요? 거래. 갈 것자, 올 let자, 왔다 갔다. 한자를 보면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돈이나 물건, 사람, 문서 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돈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인 일상적 거래라는 말하고 우리 회계상 거래라는 말하고 본 범위가 요 부분은 중복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서로 다르죠. 일상적 거래의 범위와 회계상 거래의 범위가 다릅니다. 자, 대표적으로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수입과 지출, 수지 아니고 돈이 수입과 지출 또는 물건, 상품이든 비품이든 건물이든 물품을 사고 파는 거. 이게 상식적인 너무나 당연한 금전,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계약.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 문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래잖아요.
어떤 회사와 거래한다. 야, 이번에 어떤 회사랑 거래하기로 했다. 거래처 어디 간다. 거래라는 말 쓴단 말이죠. 그죠? 자, 우리 상식적인 회계 배웠다고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 처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계약했다. 그럼 중요한 거래죠. 주문했다.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잖아요. 거래잖아요. 그리고 보관했다. 창고에 보관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이나 저도 그런데 여러분 집에도 보통 한 2톤에서 3톤 정도는 있죠. 뭐 이만한 골드바, 그죠? 골드바시죠? 골드바 이만한 거 한 3톤씩은 있잖아요, 보통. 근데 집에다가 한 3톤씩을 쌓아놓고 있으면 보기는 흐뭇하겠지만 어디 여행 갈래도 불안해서 못 가죠. 이거 누가 들고 가면 어떡하지? 그죠? 무거워서 못 들고 갈래나? 3톤이니까 하나씩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모셔두고 있는 사람도 침대 밑에다가 그걸로 깔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은행이나 이런 금고에 맡기죠. 예? 안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또는 과일 드세요. 과일, 사과 같은 거. 사과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뭐 1년 내내 먹어요. 그죠? 1년 내내 사과 못 드시나? 오세요. 하나 사드릴게. 자, 어쨌든 1년 내내 사과를 먹어요. 근데 가만있어 봐. 사과라는 게 1년 내내 어디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산지에서 나오는 건 보통은 가을에 추석 전후에서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 내내 먹어요. 그럼 어떻게? 예, 보통 그래서 산지에서 한참 나올 때 그걸 잔뜩 수확을 해서 전국 각지에 보면은 냉장 창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백, 수천 박스, 수만 박스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또 중간중간 시장에 내다가 팔고 이게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트에서 일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산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사다가 창고에 맡겨놓고 빼다가 팔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 게 좀 어울리죠, 그죠? 제가 생각보다 그런 건 잘해요. 자, 그 창고에 맡기는 거. 그래서 제가 멸치를 갖다가 창고에 맡겼다, 사과를 창고에 맡겼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골드바 은행에 맡겼다. 이것도 중요한 거래란 말이죠. 그리고 약속, 또 채용, 임직원 채용 이것도 중요한 거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했어요. 일상적인. 여러분이 회계를 지금 안 배운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셔야 돼. 화재, 불난 거. 불난 거 보고 거래한다 그러나요? 어디서 불났어. 창고에 창고 불나가지고 막 타고 소방차 출동해서 막 하고 있는데 야 저기 거래하네. 야 우리 거래하는 거 구경하자. 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도난 당했어. 아침에 회사 출근 딱 했더니 뭔가 이상해. 딱 보니까 뭐 컴퓨터들, 뭐 모니터들, 뭐 노트북 다 없어지고 막 복사기 들고 가고 난리가 났어. 거래했어요? 도둑놈하고 거래했어요? 야 어떤 거래했어요? 아니죠. 부서진 거, 파손, 분실 이런 거 보고 거래라고 했나요?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상식 얘기하고 있어요. 상식, 일상적. 그럼 상식적으로는 계약, 주문, 보관, 그리고 물건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래죠. 여기까지 거래잖아요. 일상적 거래. 근데 이런 것들은 거래라고 안 했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회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거래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상품의 매매나 현금 수익과 지출 등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이 바로 회계상 거래입니다.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뭔가 변해야 돼. 변화가 있다는 거, 변화가 있는 걸 기록해야 되겠다 이거죠. 기록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기록을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뭔가 변화가 있으면 늘었다 줄었다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결론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물건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얘기할 거 없이 당연히 거래예요. 근데 아까 불난 거 보고 야 저기 거래한다 라고 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내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전기 합선돼 가지고 불이 났어. 그래서 창고에 있던 물건이 홀라당 타버려서 재산 피해 10억 원. 재산 변동이 생겼잖아요. 재산의 변동이 생겼어요.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회계상 거래란 얘기죠. 도둑놈하고 거래한 거 아니잖아요. 도둑놈하고 거래한 건 아닌데 재산의 변동이 생겼죠. 그럼 재산의 변동이 생겼으니까 거래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당연히 거래라고 했던 계약, 주문 이런 말 있잖아요. 계약을 하는 거, 우리 문서에다가 도장 꽝꽝, 문서 주고받았어. 그럼 문서를 주고받은 그 자체로 볼 때는 재산의 변동이 없죠. 그죠? 없죠. 나중에 그 계약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도장 꽝꽝 찍는 그 자체로 재산이 변동하는 게 있냐 이거죠. 주문했다. 주문하는 자체로 재산이 변하냐? 아니제요. 또 보관. 여러분이 골드바 10개를 집에 있던 걸로 은행에 맡겼다. 그럼 여러분 재산 변합니까? 은행에 있으면 내 재산이 아니니까? 아니제요? 아니에요. 재산 변동 없습니다. 회계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회계상거래는 여기까지. 그죠? 일상적 거래는 여기까지. 그래서 일상적 거래와 회계상거래의 개념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중요한 거. 일상적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있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중요한 거예요. 꼭 정리해 두세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거래가 뭔지 아셨죠? 결론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것을 거래라고 하더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의 식별. 자, 이제 거래를 구분해 가지고 장부에 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래의 8요소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다가 별표 9,987만 5천 개 같은 별표 3개를 쳐놓으시고 이거를 머릿속에 빨리 외워야 됩니다. 자,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제가 색깔을 넣어드렸어요. 여기하고 여기에 색깔을 넣어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올 컬러죠? 이렇게 올 컬러 된 책 보셨어요? 참 굉장히 신경 썼어요. 그죠? 올 컬러로 막. 네. 이쁘게 돼 있죠? 네. 자,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어디서 본 것 같죠? 앞 시간 제대로 소화하셨다면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라는 거 했었었죠? 또 수익은 대변이고 비용은 차변이다 이런 거 했었었죠? 그잖아요. 그거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 위치는 그대로 가는 거. 일단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변 요소, 대변 요소 그대로 가는 건데 문제는 자산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돈이다 그러면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원래 자산이 차변이잖아요. 원래 자산이 차변이면 차변 쪽에 같은 쪽에 증가 그리고 반대쪽에는 감소 이렇게 적자 이거죠. 그게 회계 원리입니다. 자, 자산이 원래가 차변이니까 증가할 때는 차변, 감소할 때는 대변. 예를 들어서 숫자 3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냥 3이라고만 쓰면 얘기 안 해도 플러스 양수인 거죠. 마이너스일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증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이 원래 차변이다 라고 우리 회계에서는 수백 년간 약속을 해왔으니까 원래 자산이 차변이니까 차변이 자산의 증가, 반대쪽은 자산의 감소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다 T계정에 현금이라고 썼어. 그럼 현금 계정이죠. 이때 이제 우리는 앞에서 몇 시간 안 했지만 딱 우리 공부했으면 현금은 자산이구나.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구나.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이 들어왔다. 그럼 자산 증가야. 차변의 적자. 이런 개념이죠. 이번에 돈 썼어. 30만 원 썼어. 그럼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는 대변. 여기다 쓰자 이거죠. 이게 회계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의 적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의 적자라고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원리 원칙이란 얘기죠. 근데 부채는 원래가 대변이잖아요. 그럼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고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원래 있는 쪽이 증가다. 특히 자산과 부채. 특히 여기다 색깔을 완전히 다 넣었죠. 또 여기는 자산의 여러분은 음영 처리해드렸죠. 참, 예, 음영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 두 개가 개 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쓰는 거예요. 그 자산, 부채 원래 기본 위치를 생각하시라. 원래 자산이 차변이고 부채가 대변이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원래 있는 쪽이 증가, 원래 있는 쪽이 증가, 반대쪽이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은 증가라고 하지, 자본의 증가 감소도 있는데 자본은 기본적으로 증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수익 발생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비용 발생. 됐죠? 자, 이래가지고, 자, 거래이익 판료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당연히 일단 외워야 돼요. 어쨌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자산이 차변, 부채 자본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그거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익혀야 되죠. 자, 이제 거래이익 판료서는 일단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아까 9,800 몇십만 개 같은 별표 3개 칠했죠.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 거래의 이중성, 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뭔 얘기인지 잠시 후에. 이건 뭐지? 에블라. 이거 뭐지? 자, 이제 넘어갑니다. 조금 아까 앞에 했던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잠시 후에 다시 옵니다. 그 거래이익 판료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 분계라는 것도 있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17페이지. 분계라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분계는 어떤 계정 어느 변에 얼마 적을 거냐 뭐 해가지고 거래이익 판료서 나왔네. 방금 전에 지나갔던 거래이익 판료서 나왔죠. 그리고 간편분계법. 현금이나 물건들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자.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게 뭐지? 이런 게 있네요. 자, 신기하죠? 뭐야 이게? 넘어가요. 막 넘어가요. 자, 예제 2번. 엄청 중요한 예제예요. 진짜 회계 원리를 익히는 아주 중요한 예제니까 이걸 잘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분계 특강을 들은 분들은 사실 거의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필수예요. 자, 꼭 보세요. 자, 거기 1번부터 11번까지 11개인데 이 11개가 진짜 정말 중요한 예제예요. 잘 분석해 보시고 1번부터 갑시다. 현금 500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했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보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계정 과목이 나오면 체크하시면 되고,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다. 우선 출자라는 단어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었죠. 짧게. 기업주, 사장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기업에 자금을 대는 거, 그게 바로 출자입니다. 자금, 돈을 대는 것이 출자입니다. 근데 회계는 누가 해요? 기업이 하죠, 기업.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장이 출자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분석해 보면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할 때 출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거래이익 판료서 자산 증가 어느 변? 그렇죠,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자산 증가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차변에 자산의 증가라고 쓰고, 그리고 출자금이 회사에서 볼 때는 자본금이 됩니다. 그럼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 자본 증가 대변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분석하는 걸 결합관계 표시라고 하고, 그리고 옆에 보면 또 교환거래다 이런 말이 써 있죠. 이건 뭐냐 하면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비용이나 수익이 없는 거래, 비용이나 수익이 없이 자산, 부채, 자본이 변하는 거래는 교환거래라고 그래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원래는 우리가 1번부터 쭉 여러 개 써놓고 비교하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PPT다 보니까 그건 좀 힘드네요. 일단 그냥 여기서 이어서 갈게요. 자, 다시 여기 봅니다. 자산 증가, 자본 증가라고 분석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장부에다가 자산 증가라고 쓰고 자본 증가라고 써서 남들한테 보고했어. 그럼 남들이 딱 보기에, 남들은 문제는 모르잖아요. 이게 답만 보이는 거예요. 얘만 딱 봤을 때 자산이 증가래. 무슨 자산이? 얼마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리 자산이 증가라고 보고해봤자 남들은 몰라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 어떻게? 증가된 자산이 현금이죠. 그럼 현금, 금액 500억 원이죠. 500억 원. 그리고 우리는 차대변 구분되어 있으니까 뭐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백지라면은 이렇게 중간에 사선을 긋습니다. 사선. 옆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은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한 번만 긋는 거예요. 한 번만. 저 구분해서 보여드리려고 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 현금, 자본금, 그리고 금액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를 바로 분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분계가 앞으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작업.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것이고, 분계를 못하면 회계를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번 가볼까요? 2번 가봅시다. 2번은 현금을 차입했다. 돈 빌렸어요. 그럼 보이는 계정 과목.
현금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차입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럼 현금을 빌렸으니까 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그럼 이렇게 자산의 증가 이렇게 쓰는 것이 자산 증가라고 쓸게요. 자산의 증가 이렇게 쓰는 것이 일단 결합관계 표시입니다. 그 다음 차입, 빌렸으니까 돈 빌렸다. 아, 차입금. 그럼 부채죠.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그럼 부채의 증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그게 결합관계 표시입니다. 여러분은 오른쪽에 답이 다 있으니까 쓸 게 아니라 그냥 보셔야 돼요. 잘 째려보셔야 돼. 아, 저를 째려보세요. 아, 이 손을 참. 이 필기하는 걸 째려보세요. 저 째려보지 마시고. 자산 증가, 부채 증가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자산 부채가 변했고 비용이나 수익이라는 말은 아예 없죠. 그럼 이렇게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거래가 교환 거래입니다. 오른쪽에 쭉 써 있는 거, 아, 그게 그거구나. 정리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앞에 있어요. 살짝 지나갔어요, 이미. 제가 건너뛰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근데 중요한 건 자산 증가, 부채 증가라고 남들한테 보고해봤자 무슨 자산이 증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써야 돼. 다시. 현금을 차입했다. 그럼 위에 쓴 거 보지 말고 자, 현금을 차입했으니까 돈이 들어온다. 들어오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는 차변이다. 까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현금 200억 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백지였다면 중간에 사선을 딱 긋고 차대변 구분합니다. 그리고 빌렸으니까 차입금. 그리고 단기 장기 없으면 우리는 단기로 보는 거죠. 그냥 차입금이라고 써도 일단 의미는 통하는 건데 일단 어쨌든 단기 차입금 200억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까지 써주는 걸 바로 분계라고 합니다. 이 분계라는 게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적으로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다 현금을 써야 될지 아니면 차입금을 써야 될지 대여금을 써야 될지 뭐 이런 계정 과목을 일단 알아야 되죠. 그리고 차변에 적을까 대변에 적을까를 결정하는 기준은 거래이익 판료소.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위치 거래이익 판료소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일단 정석. 또 가봅시다. 3번. 차입금과 그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에 키워드에 땡글뱅이를 하든 체크를 하든 밑줄을 치든 정리하세요. 자, 여러분도 그냥 답 가리고 오른쪽에 있는 답을 가리고 왼쪽 것만 보고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훌륭하죠. 갑니다. 분석해보죠. 그러면은 먼저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지금 빌린 게 아니라 갚은 거잖아요. 그죠? 빌린 게 아니라 갚았으니까 아,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구나. 부채 감소는 어느 변? 차변. 아이 참말로 제가 역시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 고생해요. 이거 좀 칸 좀 띄어야 되는데 칸을 띄었어야 되는데 또 안 띄었네. 제가 하는 일이 좀 그러니까 좀 이해하세요. 일단은 빚진 걸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합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에요. 거래이익 판료소는 외웠다고 전제하고요. 그 다음 동시에 이자도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 두 줄 쓴 공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비용 발생. 그리고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 나갑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거래이익 판료소에 입각해서 분석해서 써주는 걸 바로 결합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거래냐인데 여기 비용이 발생했죠. 비용이 발생했는데 다른 것도 있죠. 즉 이 거래의 전부가 수익이나 비용이 된 게 아니라 이 거래의 일부 130원 중에 30원만 비용 그 거래의 일부만 비용 수익된 거 이거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옆에 써 있죠. 이것도 한 100만 년에 한 번 시험에 나와요. 한 100만 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일단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부채의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건 우리가 했으니까 지금 했으니까 아 이건 차입금이고 이자 비용인 거가 알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 없이 이 답만 남들한테 보여줬다고 쳐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알아? 비용이 무슨 비용? 급여? 이자? 임차료? 세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줘라 이거죠. 다시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갚았다. 그럼 차입금이라는 부채 감소는 차변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씁니다. 단기 차입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죠. 금액까지 100원. 또 이자도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발생 차변.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30. 그리고 사선 긋고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 나간다. 대변 현금 130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바로 분계입니다. 분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시간 지나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가끔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손으로 이걸 글씨를 쓰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걷고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디를 다쳤어. 목 신경을 다쳤어. 하반신 마비가 됐어.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자연스럽게 걷는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럼 당연히 지금 이제 일단 멀쩡하게 사고 안 나고 다치지 않았으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요. 그럼 엄밀하게는 근데 여기서 인지를 해서 신경을 통해서 근육을 움직여라, 뼈를 움직여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리고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는 거잖아요. 왼발, 오른발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가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냥 갑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분명히 여기서 명령을 통해서 신경계와 뭘 통해 뭔 소리야?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이런 것들이 회계 원리 분석으로는 필수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그 원리를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굳이 모든 것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걸을 때마다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걸을 때마다 생각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막 이러고 다니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꼭 필수해야 됩니다. 분명히 근육에서 왼발, 오른발,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왼발 나가라, 오른발 나가라 명령을 내려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이런 얘기를 사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에서 요구할 때 있어요. 거래 요소 분석해라. 그럼 요구하면 해요, 어떻게 해요? 해야지 뭐. 하라면 해야죠. 자, 갑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2개 했고 1, 2, 3번 했으니까 3개를 했는데 그 중에 또 회계 원리 중요한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변 쪽에 자산 증가, 대변 쪽에 부채 증가. 여기는 차변 쪽에 부채 감소와 비용 발생, 대변 쪽에 자산 감소. 어쨌든 차변 쪽에도 하나 이상이 나왔고 대변 쪽에도 하나 이상이 나왔죠. 뭔 소리야?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당연한데 그게 바로 회계 원리입니다. 차변 쪽의 거래 요소와 대변 쪽의 거래 요소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증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런 게 나와요, 문제.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쵸? 딱 보자마자 이거 아닌디? 이상한디? 이래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곤란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 감소 이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왜? 자산의 증가 차변 요소고 부채의 감소도 차변 요소입니다. 차변, 대변이 없죠. 이런 거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 참고해 두세요. 정리는 좀 이따 다시 하죠. 마저 갑니다. 자,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 힘드시면 잠깐 쉬셔도 돼요. 동영상은 잠깐 멈췄다 가면 되잖아요. 그죠? 갑니다. 중요한 거라서 이어서 갑니다. 계속 갑니다. 6번. 갑자기 6번으로 뛰었죠. 비교 설명 드리려고 한 거니까 6번으로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입금 100원에 대한 이자를 30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일부러 3번과 6번을 비교하려고 제가 6번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물론 1, 2, 3, 4로 돼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잘 봅니다. 그럼 3번과 6번이 같아요? 다르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한 거랑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번에는 차입금을 갚은 게 아니라 이자만 준 거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발생. 그죠? 비용 발생. 또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는 거 분개하려면 이건 이자 비용이다. 이자 비용 금액은 30억. 그리고 현금 나갔죠? 그럼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걸 분개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지나갔지만 여기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은 똑같고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똑같고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똑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회계 원리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회계 원리예요. 그리고 아까 같은 차변 요소만 나오거나 대변 요소만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앞에서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볼게요. 빠꾸가 어느 나라 말이야. 죄송해요. 백 돌아가 보면 자, 이런 거 아까 거래입할 요소 다시 옵니다. 차변 거래 요소 이 4개 중에 하나 이상, 대변 거래 요소 이 4개 중에 하나 이상이 항상 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같이 나온다. 그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고 뒤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항상 같이 나온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항상 같이 나온다. 예를 들어 차변끼리 대변끼리만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다. 항상 같이 나온다.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서로 결합되어서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변 요소끼리 또는 대변끼리만 나타나는 거래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거예요. 차변만 있고 대변만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어야지 차변만 있고 대변만 있고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은 금액으로 발생하고 당연히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이고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가 된다 이거죠. 그 원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냥 쭉 건너뛰었지만 지금처럼 어떤 걸 하고 나서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페이지의 내용을 그 순간 100% 이해를 해야 되겠다, 100% 소화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중요한 단어, 키워드 위주로 중요한 것부터 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거 조금 전에 했는데 수익이나 비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래가 교환거래, 거래의 금액 전체가 수익 비용. 아, 조금 아까 지워버렸네. 좀 이따 비교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거래의 금액 전부가 수익이나 비용이 되면은 손익거래, 그 거래의 일부만 수익 비용일 때는 혼합거래. 자, 더 쉬운 구분 좀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드신 분은 잠깐 잘라서 들으세요. 일단 계속합니다. 자, 4번 현금을 대여했다. 현금을 대여하다. 현금, 대여 이런 단어, 키워드 보이시죠? 중요한 키워드 이런 걸 체크할 줄 알면 이미 끝난 거예요. 자, 분석해보자.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 나간다. 돈 나가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아, 이제 자산의 감소 말하는 거 벌써 힘들죠? 너무 쉬운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하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거 안 해도 돼요. 현금 빌려줬으니까 돈 나간다. 아, 그리고 에이, 이제 3개 해봤으면 됐지 뭐. 정석대로 해봤으면. 이제 좀 간편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지나간 것 중에 간편분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이나 물건이, 돈이나 물건, 즉 돈은 현금, 현금이나 예금 또는 물건, 상품 이런 거,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자라고 우리 합시다. 간단하게. 다시 여기 해볼게요. 일단 정석대로 해볼게요. 정석대로 현금을 대여했다. 그럼 돈 빌려줬으니까 돈 나간다. 돈 나가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또 빌려줬으니까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발생했다. 채권,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된다. 자산 증가는 차변이다. 이렇게 결합관계를 써주는 것이 일단 정석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을 밝혀라. 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됐다. 300억. 그리고 돈 나간 이유가 뭐냐? 대여금이다. 단기 대여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거를 분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분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처럼 정석대로 하는 게 좋지만 굳이 이제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자, 일단 돈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자, 돈 빌려줬다. 돈 나간다. 나가면 대변. 나가면 대변. 그리고 돈 나간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돼요. 대여금 이렇게. 간단하죠? 그렇게 익혀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비용이나 수익 없다. 교환거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5번 갑니다. 5번하고 7번 잘 보세요. 일부러 비교하려고 5번, 7번을 같이 놨습니다. 5번. 대여금.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돈 빌려준, 여기 4번에서는 빌려준 거고 5번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은 거잖아요. 빌려준 돈을 받았으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쉽게 하는 방법. 돈이나 물건, 현금, 예금, 상품 등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현금을 받았으니까 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차변,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으니까 총 250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돈, 현금을 먼저 딱 적은 다음에 현금 반대쪽에, 자, 돈 들어온 이유, 대여금, 단기 대여금. 그리고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결론적으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냥 분계를 딱 해도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근데 오늘은 어쨌든 처음이니까 가능하면
정석대로 해보자 이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다. 자산 증가는 차변이다. 왼발 오른발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대여금을 받았으니까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소멸된다. 즉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다. 자산 감소는 대변. 또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이다. 수익 발생 대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이게 바로 결합관계. 자, 그리고 무슨 거래냐 분석할 때 비용이나 수익이 있는지를 보세요, 일단. 근데 수익이 있어요. 여기서는 비용이나 수익이 없죠. 없는 게 교환거래. 근데 수익이 있는데 딴 놈이랑 같이 있어.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입니다.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예요.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예요. 뭔 소리지? 좀 이따 보세요. 7번 갑니다. 7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5번하고 7번이 비슷하지만 다르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래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이때는 결론적으로 분개하면 쉽게 하는 방법.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간편법으로 합시다.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자,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차변에 현금을 씁니다. 그리고 현금이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돼요. 뭐 받았냐? 이자. 그럼 이자 수익.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걸 분개. 결론적으로 분개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어쨌든 시작이니까 정석대로 다시 한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오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입 아파. 자산의 증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걸어 다니는데 왼발 오른발 이러고 걸어 다닐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근데 사실은 해야죠. 만약에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사고 나서 만약에 진짜 신경을 다쳐가지고 하반신 못 쓰게 됐어. 그럼 재활치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재활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발씩 이렇게 해줘.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애기들, 저도 애기들 키울 때 어릴 때 진짜 손잡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사람 그때가 최고인데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두 발로 뛰라고 그래요? 한 발씩 하죠. 왼발 오른발, 한 발 오른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애기들 처음으로 일었을 때가 굉장히 무섭다는데 어쨌든 손 붙잡고 갈 때도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지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숙달되면 굳이 왼발 오른발 이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는 건 해야죠, 원래는. 자, 그 다음 다시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거래 요소, 자산 증가인지 부채 증가인지 성격을 분석하는 건 결합관계 표시.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건 분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한 건 분개. 다시 5번과 7번 비교합시다. 5번에도 수익이 발생했고 여기 7번에도 수익이 발생했죠. 근데 얘는 딴 놈이랑 같이 있었고 얘는 지 혼자 있죠. 지 혼자 있는 건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입니다. 지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고 딴 놈이랑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30원이 전액 수익이 된 거죠. 여긴 대여금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자만 받았으니까. 거래의 전부가 수익이고 여기서는 200원과 50원 중에 50원만 수익이잖아요. 거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일부가 비용 수익일 때는 혼합거래, 거래의 전부가 비용 수익일 때는 손익거래. 그리고 쉽게 하면 비용이나 수익 있는데 지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고 딴 놈이랑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입니다. 가끔 출제됩니다. 넘어가죠. 이제 다 끝나가죠. 결국은 간편분개법 이거 알아두세요. 꼭 자산, 이제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다.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죠. 몇 개 안 남았죠? 다 끝나갑니다. 자, 8번 상품을 800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결론적으로 자, 상품이라는 단어, 외상이라는 단어 이것만 눈에 딱 보인다. 눈에 딱 보인다. 그러면 그냥 쉽죠. 자, 상품을 매입 샀으니까 상품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상품 800억. 외상으로 샀네. 외상 매입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금액과 과목을 써주면 그게 바로 분개입니다. 굳이 따지면 현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이제 거꾸로 하죠. 이렇게.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다. 비용이나 수익은 없다. 교환 거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이제 자, 상품 외상 매입금. 쓸 때는 차변부터 쓰든 대변부터 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읽을 때는 차변의 상품 800억, 대변의 외상매입금 800억 이런 식으로 차변의 뭐뭐뭐, 대변의 뭐뭐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쓸 때는 어느 변부터 써든 상관이 없어요. 9번 갑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외상값을 갚았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가죠. 나가면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을 먼저 씁니다. 대변에 현금을 먼저 쓰고 돈 나간 이유가 뭐냐? 반대쪽에 외상값 갚았다. 그럼 외상매입금 쓰면 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걸 바로 분계라고 합니다. 거꾸로 분석하면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이제 위에다 쓸 건데 밑에다 쓸게요, 그냥. 그리고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된 거죠. 이렇게 결합관계 표시를 이제 거꾸로. 원래 정석은 결합관계를 먼저 하는 건데 거꾸로. 그리고 비용 수익 없네, 교환거래다, 뭐 이런 개념이죠. 또 한 가지, 간편분계법 정말 중요한 건 이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편분계법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아유, 눈 헷갈리게 올 칼라로 해야지. 잘 봐요. 자, 밑도 끝도 없이 외상매입금 그러면 어느 변에 적을까요? 이러면 안 돼요. 외상매입금 그럼 부채니까 대변이다. 그렇죠. 아무 말도 없으면 부채니까 대변이다 이거죠. 근데 외상값 갚을 때는 차변에 왔죠. 외상으로 사올 때는 대변, 갚을 때는 차변, 즉 외상값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킬 때, 소멸될 때, 없어질 때, 장부에서 제거할 때, 금액을 차감할 때, 이럴 때는 역분계한다. 이렇게도 알아두세요. 역분계. 반대쪽에 적는 게 역분계. 외상매입금은 원래가 대변이다. 근데 외상값 갚았으니까 이제 외상값 없어진다. 없어질 때는 역분계. 반대쪽에 간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이미 지나갔지만 대여금도 원래는 차변에 발생했다가 없어질 때는 대변으로 가고,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있다가 없어질 때는 차변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옵니다. 자, 다 끝나가죠. 마지막입니다. 자, 상품 9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상품을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상품을 팔면 일단은 상품 매출이라고 적자. 오늘부터 이렇게 익혀두세요. 상품을 팔았으면 일단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적는다라고 알아두세요. 수익 발생입니다. 거래 요소를 분석하면 수익 발생. 거래 요소로는 수익 발생. 결합관계 표시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나머지 혹시 기존에 배웠던 분들은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단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900억, 대변에 상품 매출 900억. 이게 분계고, 거래 요소 결합관계는 수익 발생과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 결합관계 표시가 됐고요. 거래의 종류는 비용이나 수익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혼자 있냐 같이 있냐? 혼자 있다. 예, 손익거래. 그 거래의 전부가 수익이냐 일부가 수익이냐? 전부 손익거래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다. 자, 결론적으로 쉽게 하는 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 돈 받았잖아요.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차변. 그럼 차변에 현금을 먼저 쓰면 돼요. 현금을 쓰고 돈이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쓰는데 이유가 외상값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 쓰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줘라. 이게 바로 분계. 거꾸로 결합관계 표시해 보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된 거예요. 외상값 받았으니까 이제 외상값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멸, 감소. 비용이나 수익이 없으니까 교환거래다 이런 거고요. 또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외상 매출금 어느 변이냐? 그럼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근데 외상값 받았다. 외상값 없애주는 거죠. 없어질 때는 역분계, 반대쪽으로 가죠. 역분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에 입각해서 결합관계를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분계로 하는 방법,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11개밖에 안 되지만 이걸 110문제처럼 열심히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이거 거래 요소, 결합관계, 분계까지 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었죠? 좀 힘드시겠지만
자, 중간중간 잘라서 잘 들으시고, 자, 일단 요거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결합근개가 됐든, 붕괴가 됐든, 할 수 있다 싶으면 그 다음 예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제도 쭉 한번 강의 듣기 전에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자, 일단, 결합관계 표시와 붕괴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어요.